2023년 5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G7 회담이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막 보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월 20일 오후 5시쯤인데 우리와 관련된 거 G7 공동성명으로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미사일을 쏜 거를 G7 정상이 규탄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탄압, 그리고 북한이 사람들을 납치해 간 게 있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인권 탄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스가 제공한 정부 전용기를 타고 지금 일본에 도착했죠. 그래서 G7 회의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고 싶어 하죠. 지금 뭐 진지전 아주 뭐 일설에 따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많이 희생이 많다 그러죠.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러시아군에 비해서 많이 희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진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여 중에 아마 핵심은 미국이 지금 팩3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F-16을 제공할 것이냐. F-16을 제공하면은 당장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몇 달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F-16 전투기에 가게 되면 그 MCRC가 있어가지고 공중에서 지휘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공군이 그걸 금방 해낼지 모르지만 그런 무기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전쟁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G7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에 대한 결의를 러시아와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 물자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요 기술, 물자 이런 게 못 들어가도록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크림반도부터니까 그때부터 조이고 있는 거고,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쭉쭉쭉 들어갑니다. 중국은 그에 대해서 히트료라든지 자기네 거를 뭐 수출 안 하는 걸로 맞서겠지만, 글쎄 중국이 워낙 지금 수출 중심 국가가 돼 있고, 지난 20년 동안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자금이 주로 들어가서 거기가 공장, 인건비를 이용해서 싼 공장을 지어갖고 물자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처럼 가공무역으로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이라든지 원자재가 안 들어가면 중국이 어렵죠. 그래서 중국의 리스타팅인가요? 리쇼어링인가? 발음이 좀 자신이 없네.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중국이 다시 세계 공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중국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각 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중국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도발을 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내부 불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만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북한의 함경북도를 차지해서 낮은 선봉을 자기네가 차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 할 수는 있겠죠. 하여간 중국이 지금 이렇게 나대는 것들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결정적인 항박인 미사일, 핵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고, 또 지금 중국도 대만과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일본까지 갔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대한민국은요, 북한 핵을 대비하는 확장 억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핵도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핵 방어 능력은 북핵과 중핵, 그리고 러시아 핵까지 다 방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랑 수교했기 때문에 우호국입니다. 적국이 아니죠. 우리 통합방위법에는 적과의 싸움일 때만 통합방위작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도 바꿔야 돼요. 주변의 위협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위협을 강화하는 상황을 대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핵이지 않습니까? 이 핵을 막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북한을 핵을 막는 최고의 무기는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팩3하고 천공투인데 사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아직 우리 사드급 못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만든 SM3하고 GBI라고 하는 게
대기권 바깥에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쏜다면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겠죠. 참고로 중국은 육군, 해군, 공군 말고 화전군, 불화살 부대, 불화자에다가 화살 전자, 화전군이 있는데 화전군이 핵미사일 부대인데 이게 61부터 69까지 9개 군단급 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군단은 한 10개 정도의 여단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맨 뒤인 67, 68, 69는 지원사령부니까 이건 빼버리고 앞에 6개가 핵미사일 부대입니다. 61, 62, 63, 64, 65, 66. 제가 다 기억나지 않는데 65 사령부가 저기 윤영성 심양에 있습니다. 심양에 있으면서 그 사령부 밑에 있는 여단들은 대한민국하고 일본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억을 하면 64 사령부하고 66 사령부는 중국 저기 서안, 낙양 그쪽, 감숙성 뭐 그쪽, 하남성 그쪽에 있으면서 중국 깊숙한 데 있죠. 거기서부터 ICBM을 발사하는 부대인데 그게 미국을 때리거나 인도를 때리거나 뭐 모스크바를 겨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대들은 남쪽에 있으면서 대만을 때리거나 베트남도 동남아 국가, 그 다음에 미국 함대가 오게 되면 미국 함대를 때리는 그러한 핵미사일 부대입니다.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도 중국의 핵 위협 아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 핵을 잡는 걸 갖고 미국하고 회담했는데 앞으로는 중국 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걸 고민을 해야 돼요. 중국 핵과 북한 핵을 동시에 막는 방법은 뭐냐? 미국이 결국에 MD가 그건데 우리도 MD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위협을 받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도 북핵. 그래서 이번에 G7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경고하는 성명이 나오는데 저는 한일 관계 공고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MD를 개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공동 MD를 할 때 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만드는 거는 그건 어느 정도 하긴 할 거예요. 두 나라 전자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핵심은 이 한반도 직상공, 일본하고 만주, 중국 다 보는 거기에서 딱 위성이 떠갖고 지구랑 같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기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죠. 이걸 정지위성이라 그래요. 같은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한 36,000km까지 올라가서 이 ICBM이나 로켓이 발사될 때 강력한 열과 이 자외선이 나오는 걸 탁 잡아서 뭐가 발사됐구나 하고 잡아주는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SBIRS라 그러는데 그 위성은 현재 미국이 세계에 띄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딱 발견해갖고 야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도 레이더로 보고 있다가 우리 쪽으로 안 오면 냅두고 오면은 요격하는 이런 건데 미국은 자기네 필요한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그런 위성을 만들어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하고 같이 하고 또 일본도 정찰 위성이 있고 우리 정찰 위성도 우리 425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밀하게 보고 서로 정보를 지소미아로 교환하면서 안전을 꾀해야죠. 중국도 봐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G7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기로 했으면 한일 공동 MD를 하자고 해봐라. 그 여기에 미국도 참여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만들어도 돼요. 지금 유럽 국가들도 이제 러시아가 만약에 핵이나 그런 유사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때리기 시작하면 거기도 MD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영독불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확실하게 저쪽에 오는 미사일을 다 잡는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때려야 안전하지. 지금 킬체인은 쟤네가 쏠 것 같아 우리가 먼저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침공한 거가 되니까 매우 불안한데 오는 걸 다 막아버리고 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G7 회담에 윤 대통령 가셔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성명도 나오고 북한의 인권 침합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것도 나오고 계속 이 G7 나토 국가들이 뭉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동북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한일 공동 MD를 하자라는 걸 치고 나가면서 같이 개발해서 일본의 이지삼 현재 걔네들이 8척이죠. 우리가 현재 3척인데 6척을 갖추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배가 동해 서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SM3 탑재하면요. 지금 미 7함대가 동쪽 한반도 쪽에 배치해 놓은 이지삼이 3척밖에 안 돼요. 한국과 일본이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일본 배까지 합치면 미국까지 합치면 한 뭐 15척에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면 완벽한 MD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G7 회담을 계기로 한일 공동 MD 개발을 추진해봐라.
이런 주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